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말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지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뭘 잘못 말했나? 근데 그거 아세요? 어색해지는 이유는 사실 말실수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히렌스입니다. 사실 스몰톡이 어색해지는 이유는요.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인데요. 너무 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의 상대들 앞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소개팅에서 만난 호감 가는 상대, 직장에서 잘 보이고 싶은 선배나 상사, 잘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모임처럼요. 이런 분들 앞에서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힘이 잔뜩 들어가요. 그러니까 더 어색하고 긴장됩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대화하는 상대도 그걸 느끼는 거죠.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요. 겉도는 대화로만 이어져서 더 친해지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사실 스몰톡의 목적, 할 말이 없을 때 평화롭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요. 친해지고 싶은 상대와 친목 형성을 위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대화를 잘 한 것 같은데 집에 와서 좀 찝찝하신 히릿들, 그리고 스몰톡이 아직도 제일 어렵다 하시는 히릿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연스럽고도 여유로운 스몰톡을 하는 3가지 팁. 스몰톡이 어색한 이유와 해결책. 첫 번째, ABCD 화법. 주제에 나열. 코칭을 하며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상대와 깊은 관계를 맺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요. 대표적으로 이런 화법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일명 ABCD 화법을 쓰고 계셨습니다. 상대와의 대화를 잘 끌어가야 한다는 강박으로 인해 주제를 A, 다음, B 다음, C 다음, D로 이어가기만 하는 화법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에게 A 주제를 질문합니다. 주말에 뭐 하셨어요? 그럼 상대가 대답하죠. 이번 주말엔 뭐 했지? 모처럼 집에서 쉬었어요. 지난주에 진짜 바빴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 히릿들은 이런 대답을 들으면 다음 말을 어떻게 이어가실 건가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셋, 둘, 하나. 네, 보통은 지난주 바쁘셨어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근데 무슨 일로 바쁘셨어요? 이렇게 추가 질문을 하거나 상대에 대해 관심이 담긴 리액션으로 대화를 이어가죠. 그런데 ABCD 화법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런 식의 대답으로 이어갑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혹시 파스타 좋아하세요? 자,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대화 주제는 뭐 하지? 내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문제점 첫 번째, 상대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 문제점 2번째, 그러다 보니 교감이 어렵다. 얘기를 듣고 또 이해하고 리액션도 하면서 응원도 해줄 수 있고요. 또 위로도 해줄 수 있고 혹은 도움될 만한 얘기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보통 그러면서 감정적 교류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런데 주제를 계속 새롭게 나열하기만 하면요. 이 감정이 오갈 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상대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서로 대화는 하는데 통하는 대화로의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좀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하신다면요. 다음의 화법을 추천해드립니다. A, A-1, A-2 화법. 목차 구성을 할 때 대단원 1, 다음에 관련된 소주제인 1-1, 1-2가 나오는 것처럼요. 해당 얘기를 주의 깊게 듣고 나서 이와 관련된 파생된 질문을 해보시는 거죠. 주말에 뭐 하셨어요? 이번 주말은 모처럼 좀 쉬었어요. 지난주가 좀 바빴거든요. 아이고 많이 바쁘셨군요. 집에서 쉴 때는 보통 뭘 하세요? 이렇게 상대의 대답 1에 대한 1-1의 질문을 하는 겁니다. 2번째, 스몰톡이 유독 어색한 사람의 특징으로 이어갑니다. 2. FF 화법.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잘 지내고 싶은 상대와 대화를 할 때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느끼는 친밀감에 비해 지나치게 들이대는 화법을 사용하는 거죠. 대문자 F가 하나가 아니라 2개나 들어가서 지나치게 감정 과잉이 되는 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1. 지나치게 빠른 자기 개방. 2번째, 공감 과다. 3번째, 상대에 대해 다 아는 척. 상대와 잘 지내고 싶다 보니 나도 모르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과잉 공감을 하거나 지나치게 딥한 본인의 얘기를 꺼내서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죠. 혹은 상대를 아직 잘 모르면서 전부 다 아는 척하는 말을 사용하는 식인데요. 이렇게 되면 상대가 부담을 느끼거나 오히려 반감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를 얼마나 알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지? 처럼 거리가 오히려 멀어지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심리학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양파처럼 겹겹이 깊어지는 구조라고 설명해요. 이거를 사회적 침투 이론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날씨나 일상 같은 가벼운 얘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얼마나 깊은 이야기를 하느냐가 아니라 이 속도가 서로 맞느냐입니다. 그래서 스몰톡이 어색해지는 순간은요. 아직 친해질 단계가 아닌데 감정이나 사적인 얘기를 너무나 빨리 딥하게 꺼낼 때입니다. 인간관계가 편하려면 양파처럼 겹겹이 알아가는 구조여야 하는데요. 껍질을 지나치게 빨리 벗기고 속을 다 드러내면 마치 이제 껍질을 벗겼을 때 하얀 속이 보이는 바나나처럼 너무 빨리 나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스몰톡에서 중요한 건요. 지나친 솔직함보다는 이 속도를 맞추는 감각입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 이런 편이다 하신다면요. 상대와 잘 지내고 싶은 그 마음을 잠깐 아껴두고 상대에 대해서 아는 척은 조금 더 친해지고 나서로 미뤄보세요. 그럼 훨씬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시기가 수월해지실 겁니다. 스몰톡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마지막은요. 세 번째, 자의식 과잉 말투. 상대와 잘해보려고 할수록 자의식이 조금 과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자주 사용하게 되는 말투들, 대표적으로 다음의 말투가 있는데요. 과도하게 방어적인 말투, 필요 이상의 지나친 설명, 과한 맞장구. 잘 보이기 위한 나머지 상대가 나를 보는 시선에 지나치게 집착해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건데요. 문제는 자의식이 강해질수록 대화가 우리나 상대를 향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다는 겁니다. 말은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계속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나 지금 괜찮게 말한 거 맞아? 이 말은 오해 안 하겠지?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그래서 대화 속에서 이런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제가 말한 건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닌데 사실 저는 이런 상황이 좀 어려워서요. 구구절절 설명한다. 의도는 분명합니다. 잘 보이고 싶고 대화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고 또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대화의 중심이 조금씩 이동합니다. 스몰톡은 서로 가볍게 오가는 핑퐁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의식이 과해지면 대화가 점점 나를 설명하는 자리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처럼요. 이런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듣기만 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대화는 교감이 되기가 쉽지 않아져요. 그럼 상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분 되게 조심스러우셔서 내가 말을 잘못하면 상처받을 것 같다. 이분의 말에 반응을 더 잘해줘야 되나? 이렇게 자의식이 강한 말투, 은근한 부담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은 괜찮아도 이런 말투가 반복되면 상대는 대화 속에서 편안함보다는 이 신경을 써줘야 하는 느낌을 먼저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이런 자의식 과잉형 말투를 자꾸만 쓰게 된다면요. 다음으로 말투를 바꿔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주어 바꾸기. 자의식 과잉 말투는 상대의 시선에서 자꾸만 나를 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주어가 내가 됩니다. 제가 했던 얘기가 혹시 좀 이상하게 들리셨을까봐 설명드리면 제 성격이 조금 신중한 편이어서요. 여기서 주어의 나, 저를 살짝 빼서 그 상황이나 혹은 객관적 얘기로 좀 틀어보시는 건데요. 조금 전 표현이 조금 애매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건 생각해보게 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이렇게 주어만 바꿔도 조금 더 객관화가 가능해집니다. 나는이나 저는 대신에 어떤 주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신다면요. 다음의 표현들을 추천해드립니다. 이 상황은, 그 말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 표현은, 그때는 조금 더 한 발짝 뒤에서 이 상황을 보시는 듯한 주어로 바꿔주세요. 나에서 벗어나서 우리 혹은 조금 더 뒤에서 상황을 보시는 듯한 주어로 바꿔주시면요. 지나친 자의식 과잉 말투 대신 조금 더 자연스러운 스몰톡을 하시기 쉬워질 겁니다. 스몰톡이 어색해지는 이유, 말을 못해서도 센스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잘해보려고 지나치게 애쓰는 순간에 대화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주제를 끊임없이 나열하거나 감정을 지나치게 빨리 꺼내거나 내 말이 괜찮았는지 계속 확인하려는 말투들처럼 말이죠. 이런 말들은 사실 상대를 향한 말 같지만 사실은 나를 향한 말, 나의 불안을 처리하기 위한 심리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몰톡이 어색해질 때는요. 말을 더 잘해야겠다 노력하기보다는 조금 더 부담을 내려놓으시고요. 상대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축을 바꿔보자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 영상에서 히릿들이 딱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스몰톡은 잘해야 하는 대화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대화다. 완벽하게 이어갈 필요도 없고요. 항상 재밌을 필요도 없고요. 매번 좋은 인상을 남겨야 될 강박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조금 어색해도 잠깐 말이 끊겨도 그 자리에 같이 있고 경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대화는 이미 충분한 역할을 하게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다음 대화에서 또 내가 너무 의식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요. 오늘의 포인트 중 딱 하나만 해보세요. 나로 시작하려던 문장을 이 상황은, 이 말은 으로 살짝 바꿔보는 것.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들어보려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훨씬 더 편안하게 이 대화를 받아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랜만에 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공감됐던 스몰톡 습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듯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리,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